네, 1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아침 방송 5%고요. 지금 시간은 10시 정도 됐네요. 아직도 물론 단타가 있는 시간이긴 한데, 자, 어제 오전 방송 좀 많이 찍습니다. 그 정도로 변동이 좀 있다는 얘기죠. 뭐 이슈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요거는 또 이제 공개 방송입니다. 시장 전체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우리 게시판 올려드리긴 했지만, 파트 2에서 시황을 말씀을 제가 어제 조금 격앙되게, 뭐 격앙까지는 아닌데, 어제 이제 그 금통이 한은의 이창윤 총재님하고 환율 약세, 그다음에 서학개미들이나 수급 쏠림에 대한 얘기 드렸는데, 근데 코스닥이 원래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좀 정도가 더 심한 게 맞습니다. 진짜 제가 비교까지 100조다 250조 비교가 해드렸는데, 오늘 보시면 어쨌든 코스피는 떨어지고 코스닥은 또 급하게 엄청 오르죠. 자, 코스닥은 21선이 바로 돌파됐습니다. 바로 돌파됐고, 코스닥의 가장 큰 거는 당연히 바이오가 제일 커요. 제가 말한 2차 전지는 뺍니다. 소부장도 제가 좀 빼고 있는 이유는 다들 아실 거니까. 바이오 쪽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로봇입니다. AI 옆에서 수급이 가장 잘 파워 있게 돌고 있는 로봇이 올라가면 장기를 많이 땡겼다 보시면 돼요. 그거는 많이 보시고 계시는 지수 기여도 이런 거 많이 보실 건데, 원래 보면 여기 우리 종목 다 들어가 있어요.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오늘 페트론이 많이 빠졌다가 급등합니다. 지금 일랄일리가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 났어요. 물론 SK를 한다 그랬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글로벌적으로 한류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지금 많이 각광과 인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또 글로벌 1위인 릴리하고도 우리나라 협업이 계속 된다는 얘기는 아마 구체적으로 지금 또 계약 관계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펩토론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 나온 건 아니지만 계속 수급과 투심, 기대감 때문에 급등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다 올랐어요. 알테오전도 괜찮고, 뭐 ABL 바이오도 지표를 보고 있는 건 괜찮고, 특히 그 다음에 말했던 로봇입니다. 이제 로봇들도 우리 갖고 있는 것들이 반등을 잘 주고 있었어요. 어제 우리 설명을 드리고 파트 2에서 좀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은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냥 물론 시장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왜 12월 달에 바이오와 로봇이 슈팅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 빅몬에 대한 흐름을 좀 말씀을 설명을 잘 드렸고, 실제 이슈도 있죠. 그런 가운데서 정부에서 나오는 뭐 단독 기사입니다. 단독 기사는 약간 신뢰가 낮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시기가 나올 때가 됐어. 이거는 정황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부에서도 보면 서학개미를 막 누르면 안 되고, 우리나라 자체에서 변동성보다는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거라 보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야 이제 상법 개정 3차 넘어가는 것도 있고, 배당소 분리와서 있겠지만 코스닥에 대한 정책이 안 났어요.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암만 3전 올라가 따블라고 이렇게 장이 올라가도 정말 소수입니다. 지금 10% 5% 정도가 진짜 저는 지수를 따라간다 보지, 개인들 좋아하는 중소형주나 특히 코스닥이 계속 약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책이 나올 때가 됐어요. 어제 나왔던 내용 보면 다 개연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수급적으로 연계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계금은 어쨌든 정부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올랐을 때 비중을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리면서 코스피도 숨통을 튀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제 이찬희 총재도 말씀하셨지만 연기금을 통해서 아마 어쨌든 계속 컨트롤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연기금 비중이 코스닥이 3%밖에 안 돼요. 전체 뭐 우리 국내 비중이 14%, 17%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반에밖에 안 되는 거죠. 뭐 시총도 오르는데 이걸 2% 올려준다? 엄청 큰 겁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1700조, 1800조예요. 거기에서 2% 30몇 조입니다. 연기금이 뭐 우리나라 코스닥 사봐야 매일 뭐 몇십억 사나 100억 사나 이러고 있는데, 이 수십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서히 본다 그러면 당연하게 코스닥의 대형주, 상위 종목도 위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패시브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에도 있고 150조. 나머지 개인 소득공제 이거는 원래 있던 거예요. 그건 많이는 안 하실 거예요. 코스닥에서 좀 안정적으로 소득공제 1, 200만 원 받기 위해서 한다?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의미 있게 코스피랑 코스닥을 나눠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 얘기를 제가 꾸준히 좀 보고 있는데, 뭐 단독 기사라도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아직 오늘 같은 케이스는 큰 돈이 들어오면서 어제 변동성 되게 많이 만들었지만 코스닥 힘을 상당히 실어주고 있다. 오늘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흐름, 특히 바이오와 로봇 흐름을 상당히 짚어드리면서 아침에 방송을 좀 켰어요. 자, 우리가 APR이 우리가 160% 났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일제로 하자 현금 만들어 두고, 지금 또 바이오 많이 빠졌던 것들이나 로봇이 많이 급등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포트를 12월 달 준비로 잘 집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우리 포트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슈팅을 만들 수 있는 올해 마무리를 12월 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 활성화 대책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길 바라면서 올라감도 살짝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제가 말했던 1000포인트가 1차 목표예요. 내년 상반기 봤을 때 오히려 이제 박스 되는 뭐 슈퍼 반도체나 삼진을 왔다 갔다 하면 12월 달에는 내년 1월 달에 제피모는 헬스케어도 있고 CS 있잖아요. 그러면서 1차 목표를 충분히 갈 수 있는 흐름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12월 달에 변동이 있더라도 어제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파트2에서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 빅포트 빅스윙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화이팅 하시면서 방송을 마치고 자세한 거는 또 마무리 때 연락드리겠습니다.